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입니다. 자, 영화 범블비의 이름과 같이 이 주인공급으로 나왔었던 바로 그 범블비. 사실 영화가 막 나왔을 때 이미 스튜디오 시리즈로 한 차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2.0 버전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해줬습니다.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형태로 나와준 제품인데, 감사하게도 이번 제품은 초일학에서 직접 협찬해주신 덕분에 바로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초일학에서 이 트랜스포머 제품들을 꾸준히 정발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줄 테니까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제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범블비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이 범블비 딱 봤을 때 확실히 2.0 버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0도 나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 범블비는 아주 제대로 된 프로포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1.0 버전은 따로 리뷰를 한번 했었으니까 해당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자, 그리고 무기가 이런 식으로 마운트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범블비의 형태를 일단 정면에서 딱 봤을 때는 진짜 영화에서 나온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는 디럭스급이라 상당히 작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범블비 특유의 그 동글동글함과 색감, 이 노란색의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줬는데요. 특히 등짐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1.0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등짐 부분인데, 원래 1.0은 딱 요렇게까지만, 그러니까 범블비의 날개가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여가지고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했었습니다. 이게 디럭스급 이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마스터피스급 제품에서도 이 날개를 이렇게 접을 수는 없던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에서 드디어 제대로 이렇게 날개를 한번 접어서 정면의 모습이 어색함이 없는, 그러니까 어색함을 최대한 줄여놓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트랜스포머 제품이기 때문에 등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 최적화해가지고 이렇게 접어 놓을 수 있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2.0에 걸맞는 그런 생각이 드는 조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얼굴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생김새 자체가 정말 범블비 그 자체거든요. 이게 1.0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얼굴 부분인데, 1.0이 못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못 나온 건 아닌데 이번 2.0 범블비는 훨씬 더 그 범블비 영화에서 나왔었던 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특유의 그 모습, 그리고 자, 눈가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눈이 나와 있고 몰딩도 들어가 있는 이 모습까지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소년병 같은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줬습니다. 소년병 신입?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슴팍에는 다행히 1.0 버전에선 제 기억에선 여기가 약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파손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엔 전부 다 플라스틱 파츠, 일반적인 플라스틱 파츠에다가 도색을 넣어줌으로써 약간 내구도도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에도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어깨 쪽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기어 파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 팔목은 자, 볼관절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복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범블비 원작에서처럼 이렇게 자, 기계적인 디테일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도 이렇게 동그랗고 뭔가 그 약간 뭐랄까요, 이제 되게 스니커즈? 하여튼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하체를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줬습니다. 되게 통통한 다리가 느껴지는 그 범블비 특유의 그 조형미를 굉장히 잘 살린 모습인데, 자, 여기서 자, 배틀 마스크는 가동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무기는 바로 마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범블비의 나이프 보시면 옆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옆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장착을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범블비 특유의 캐논도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오른손에만 장착되는 형태로 조형이 나왔기 때문에 딱 오른손에만 장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안 쓸 때
보니까 마운트를 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따로 떼서,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지금 원형 형태의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먼저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고, 자, 이 조인트, 이쪽 조인트는, 자,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으로 살짝 빠져있는 이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이네요.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겹쳐서, 자,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주시면은 여기에 틈새에 딱 조인트가 박히면서 이렇게 마운트가 되는 모습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트랜스포머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장까지 어디 하나 빼놓지 않도록 루즈가 흐르지 않는 그런 형태로 구성해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무기를 잃어버릴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조형 면에서도 이 전체적인 형태의 기믹에서도 상당히 잘 나온 그런 범블비고요. 자, 여기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 볼관절 형태로 나와줘서 굉장히 퍽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팔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볼관절, 그리고 안쪽에는 변형 기믹 덕분에 이렇게 따로 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나와줬고, 이 부분이 동시에 축관절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그리고 허리는 자, 따로 허리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형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조형미를 조금 더 꾸미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으로는 이렇게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자,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등짐이 조금 있어서 딱 이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이쪽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이제 가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또 여기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축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가동도 역시나 신경을 쓴 스튜디오 시리즈답네요. 자, 가동을 살펴봤으니 이제 범블비의 비클 모드로 이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바로 범블비 비클 모드로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범블비의 양쪽에 이 범퍼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보시면은 어깨를 살짝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범퍼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양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잡고, 자, 바깥쪽으로 분리시켜주세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자, 안쪽까지 잡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파츠들, 일단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차량의 앞부분이 되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차량의 뒷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어서 이 부분을 열어주고,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열어서 쭉 펼쳐주시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쭉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팔, 아까 빼놨죠? 이 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자, 양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양쪽의 팔을 위로 올려주셔서,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다리 부분, 그 전에 이 날개 부분이었던 이 차량의 옆부분, 이 문을 이런 식으로 펼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로 와서, 자, 다리도 정리해 줘야겠죠. 일단은, 자, 앵클 가드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조인트가 아니죠. 이 회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살짝 들어서, 자, 앞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완전히, 자,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완전히 앞으로 당겨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 똑같이 완전히 앞쪽으로 쭉 당겨서, 자, 걸리는 부분 없이 완전히 이렇게 꺾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뒷부분, 이 차량의 이 뒤꿈치이자, 로봇의 뒤꿈치이자 차량의 뒷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자,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쪽에 있는 축 관절을 이용해서 축을 쭉 밀어주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각도를 맞춰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앞쪽으로 쭉 당겨서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옆쪽으로 쭉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다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안쪽에 다리가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양쪽의 다리를 접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 허벅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쭉 꺾어서 자, 이렇게 갈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뒤로 돌려서 허벅지를 완전히 이렇게 살짝 약간 반쪽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쪽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발 무릎을 이런 식으로 역관절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서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도 안쪽에 쭉 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살짝 접어서 완전히 자, 밀착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의 다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비틀의 그 안쪽 내부 프레임처럼 정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비틀의 앞부분을 살짝 당겨서 앞쪽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뒤쪽에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도가 딱 맞으면서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발 아래쪽에 있는 이 바퀴를 이렇게 펼쳐서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간 2클릭 정도, 하나, 둘 정도 이렇게 2클릭 정도 열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거 작중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죠. 중간에 팔만 변형되는 그 범블비의 모습을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쪽 이 창문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자, 이 윗부분 자, 뒤에 이제 조인트가 이제 연결이 됐고 앞부분도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먼저 결합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이 창문을 이제 닫아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작은 조인트, 보시면 작은 조인트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을 자, 이제 이 윗부분까지 완전히 이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이 창문을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밀어서 자, 조인트에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안쪽까지 쭉 넣어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서 여기가 조금 스튜디오 시리즈라 많이 갈라짐이 있어서 자, 이렇게 좀 튀긴 하는데 어쨌든 자, 안쪽까지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자,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인트끼리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자, 이제 팔을 넣으실 텐데 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살짝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안쪽까지 넣어줄 때 살짝 이 도색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자,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탄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도색은 조금 완벽하게 여기에 지금 밀착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도색이 까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팔을 이제 안쪽으로 내려줄 텐데 이쪽에 조인트하고 이 슬라이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 여기에도 이제 따로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하고 이 허벅지 쪽에 이 부분 자,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팔을 돌린 다음에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안쪽까지 밀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안쪽까지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안쪽까지 접어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자, 똑같이 범블비 양쪽의 팔과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자, 다 됐는지 확인해보고 자, 이 부분도 각도를 조금 맞춰서 세워두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제 파츠 중에 무기 파츠가 있었죠. 이 무기 파츠는 지금 빠졌는데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춰주시고 뒷부분 여기 이 배기구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작고 귀여운 비틀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말 그대로 비클의 비틀입니다. 네. 자, 일단 이 파츠를 잠깐 떼두고 비클의 순수한 모습. 자, 이렇게 폭스바겐 비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정식 라이센스를 땄기 때문에 이렇게 폭스바겐 자, 로고가 따로 박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귀엽죠? 자,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클래식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확실히 비틀도 사실 1.0 버전이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2.0 버전은 그거보다 좀 더 알차고 좀 단단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확실히 좀 어쨌든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조금 이렇게 접합선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긴 하지만 조금 더 1.0 버전보다 이 비틀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모드 때도 사실 이 비클 모드라든가 이제 로봇 모드니까 둘 다 이제 밸런스가 꽤나 좋은 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1.0 버전은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 부분을 2.0에서 완벽하게 조금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해결을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원작이 있는 그러니까 원작 라이센스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증에 되게 충실한데 자 앞쪽에 있는 이런 헤드라이트라던가 범퍼 디자인도 이 실제 있는 차량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줬고 타이어도 살짝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고 자 폭스바겐 마크 그리고 약간 유광 처리를 해줘가지고 진짜 타이어처럼 보이게 해줬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메카닉 디테일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차량의 하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보니까 자 요게 사이드미러가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비틀도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고증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뒤쪽은 여기가 이제 트렁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트렁크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 자, 뒤쪽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트로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아니죠. 리어램프도 이런 식으로 도색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배기구가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거 시차량을 굉장히 고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폭스바겐 마켓을 그대로 지키면서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로봇 모드와 비클 이제 이 비틀의 형태를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1.0 버전에서는 이거를 못했을까요? 이게 초반에 나왔던 그런 제품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시대가 지나서 1.0보다 더 발전된 2.0이 나와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둘 다 사야 되니까 이 컬렉터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구판 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어쨌든 자 당연히 이렇게 잘 굴러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트랜스포머의 정수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리즈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2.0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포징을 한번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트랜스포머 디럭스급답게 상당히 작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리뷰였습니다. 자 범블비 영화에서 등장했던 이 주인공인 만큼 이 한 차례 더 버전업을 해준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정도면 마스터피스로 등장했던 이 범블비 제품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디테일도 좋지만 이 얼굴의 생김새가 정말 이 범블비 특유의 둥글둥글한 그런 형태로 나와줘가지고 이 아주 제품이 제대로 이 범블비의 매력을 어필했다. 한편으로는 2.0 버전이 나올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품이 아주 제대로 어필을 해준 덕분에 약간 범블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2.0 버전 강력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